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시도를 이거 한 다시 5번 하면 2억 5천 깨지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이제 뭐 그렇죠. 논문은 뭐죠? 이거를 여기서 뭐죠?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 분석하고 이게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사업계에서. 그랬는데 통계 분석했더니 설문 연구 모형 가설 비즈니스 이걸 검증이죠. 이게 검증이고 이건 가설이고. 검증을 해봤더니 어때요?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C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세 개의 논문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D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했더니 이게 A가 B 주고 C 주고 여기 조금 더 제가 이래놔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연구 모형을 뭐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 유의 안 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유의가 안 해도 그것도 논문으로서 R&D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를 데이터 마사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죠? 분석. 왜 그런지 분석하고 전문가적 식견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이걸 뭐라고 하죠? 방향을 제시. 어떤 제시? 다음에는 요런 연구 모형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연구 모형으로 C가 이쪽으로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봐야 될 가설에 대해서 연구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데 다음에는 내가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아마 지금 하지 못한 걸 커버해서 또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이죠. 향후 연구의 계획. 이걸 그리고 또 이제 뭐죠? 이 분석을 했으면 뭐가 나오죠? 시사점. 이걸 분석 또는 고찰이라고 해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R&D를 반응을 봤더니 여기서 뭐죠? 반응이 있고 없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진짜 먹히면 그게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분석을 하는 거죠. 마케팅 분석.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 쓰시겠습니까? 사업계획서 쓰시겠습니까? 사업계획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이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여기서 검증이 뭐죠?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여기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 안에 시제품 개발이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뭐냐? 사업 타당성 분석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익성 분석하고요. 하나는 실현 가능성 분석이에요. 뭐냐면 수익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시장성 빼기 기술성. 시장은 매출에 해당이 되고 기술성은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걸 했을 때 이 수익성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지 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 그래서 이거를 연으로 해가지고 복리 따져가지고 연으로 해가지고 다 합한 걸 뭐라고 하죠? 미래 10년치의 수익 당기순이익을 다 합한 거를 우리는 현재 가치로 끌어당긴 게 그게 프레젠트 밸류인데 넷 프레젠트 밸류 해가지고 N 넷 프레젠트
present value NPV라고 하죠. 이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성을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앞으로의 수익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경쟁자의 시장 상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특허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술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거를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산술 평균을 가지고 요거 했는 거의 산술 평균을 가지고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시장의 크기를 예측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은 뭐가 있어요? 결국은 포엠 관점이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기술 사업과 타임 투 마켓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비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설이다 보니까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기부에 보통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에서 하면은 보수적으로 하니까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보죠 신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감정사들 있잖아요. 감정평가원. 거기서 하면은 고객 만족 3배 이상을 해드립니다. 시간은 2주만 주세요. 자기 템플릿 넣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컨설팅 할 때 친구가 프루덴셜 보험회사 다니니까 뭘 하냐면 기업이 이제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허로 해가지고 특허를 개인 특허를 회사에 법인에 팔면서 이전 받는 방법.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임차료로 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려면 공인 받아야 되는 데를 그거를 이제 감정 평가원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해가지고 도장 받거나.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한번 관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무줄이에요. 근데 논리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논문은 결국은 이런 흐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키페이퍼,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키페이퍼를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료조사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경쟁자 분석을 해보니까 허점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 모형 만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그걸 잘 보시면 거기서 힌트가 있고 또 그 변수들 있죠. 변수들이 이거를 키페이퍼를 그때 전병삼 우리 총무가 잘했던데 여러 개 그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보면 논문들이요 퀄리티가 있다는 게 어떤 퀄리티냐면 법령적으로서는 독립 변수를 사실은 차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료조사하는 논문을 보면요 이상하게 저 끝에 있는 거 가지고 독립 변수를 해요. 예를 들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진취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취성 이런 건 다 검증된 거거든요. 진취성은 뭐냐면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진취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취성. 그 다음에 남이 안 올라가는 무주공상 산을 올라가잖아요. 혁신성.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꼭 사고가 나요. 등산에서 내려올 때 앞 근육은 많이 쓰니까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대퇴사두근은 잘 쓰는데 꼭 내려올 때 다리 풀려가지고 설화근이 작동을 안 해가 다리 풀려가지고 그냥 다치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 감수성, 감수할 정도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가 정신에서는 핵심적으로 어느 논문이나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기업가 정신에서 연구 모형이 되는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그냥 논문 조사를 많이 안 해보거나 키페이퍼를 많이 안 해보면 이걸 자기 마음대로 써요. 진취성을 뭐라고 쓰더라? 뭐 소명의식 뭐 이런 걸로도 뭐 키워드 잡기도 하고 아니면 긍정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데 그러면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거에 대한 설문을 워낙 많이 레퍼런스로 해서 이게 뭐죠? 요인 분석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키워드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요인 분석부터 또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마시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가 정신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업학을 공부한 사람은 기업가 정신은 이 세 가지 플러스 뭐가 있느냐? 공감 능력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요게 어떻게 보면 간간히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래. 그래서 논문 심사를 많이 해보면 이 요거에다가 뭘 더 얹히거나 빼거나 뭐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키페이퍼를 많이 보면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논문을 쓸 때 테크닉이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요 리커트 척도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업에 어떤 내부 정보가 있으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신보 계신 분들 많지만 그런 기업 내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설문조사 싹 뿌리면은 거기서는 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게 뭐가 와요. 근데 열어보면 안녕하십니까 어디 대학교 누구 뭐 해가지고 뭐 논문인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신보나 기보나 이런데 보면 시장 수요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시면 주로 뭘 많이 하냐면 창업 의지 이런 의지가 들어가는 거는 리커트 척도로 충분히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구매 의지 이 의도나 의지는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종속 변수로 놓으면 논문이 쉽게 갑니다. 그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석사 논문은 학문을 여러분들이 석사 아무리 잘 적어도요 안 알아줘요. 슬프게도 내가 석사 논문을 가지고 막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받겠다, SCI급 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졸업이 never ending story. 그런 거 꼭 있어요. 보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이제 막 갑자기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논문을 작품으로 이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 말도 안 들어오고 막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을 하는 만 이래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졸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석사는 뭘 본다? 내가 이 사업계획서 한번 쓰듯이 논문의 흐름을 한번 내가 해본 아까 말했죠. 본인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세요. 제가 정말 그 분야에서는 입 한 번 뻥끗 못해요. 그런데 단지 제가 뻥끗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흐름해봤다는 거 이겁니다. 이 역량을 창업대학원에서 만들어가는데 뭘 만들어가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철학들을 실제로 배워가시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주관 사항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논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목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논문이나 사업계획서는 똑같은 거다. 관상 잘 보는 거나 사업계획서 저는요 사업계획서 딱 보면요 한 몇 분만 보면 이제 5분만 보면 이게 뭐가 좀 아쉽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프레임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어디도 들어가냐면 회사 생활 잘하는데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 이 관점이더라고요. 자 사장님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었고 거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보실 때 이 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그 레퍼런스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좋은 어떤 IR이나 피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IR 피칭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IR 한 사람들은 뭐가 제일 관심 많으세요? 내 돈 넣어가지고 안 떼어먹을 건가? 아니면은 이걸 해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돈 넣고 돈 먹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부터 이 사업의 어떤 수익성 이거 뭐 인풋 대 아웃풋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니즈가 확 땡기는 거죠. 그때부터 그거의 내용을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걸 먼저 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아파트 구조는 다 비슷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입지잖아요. 그거 그냥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으면 뒤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돼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시간 없으면 비즈니스 제가 이제 통계 이 논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시간 없을 때 이거 봐요. 이거 왜? 이 분야는 전부 다 아는 분야니까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 이것만 봐요. 처음에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사업 계획서의 비즈니스 모델 중간 그거부터 보고 다음에 이걸 본다. 제가 오늘 그 약속한 게 있어요. 종강이라서 요 다음에 바로 강신기 교수님 시험 보시고 브라운하우스 가서 종강 파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수업 수고하셨고요. 요거 꺼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 부르고